강렬한 비바람이 서울의 밤을 휩쓸었다. 민재는 젖은 군복을 입은 채 골목 끝에 서서 숨을 고르며 어흑감 속에서 빛나는 네온사인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전투 직전처럼 요동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이 아니라 그의 가슴을 뒤흔드는 낯선 감정 때문이었다. 민재, 28세. 한국인. 군사훈련 교관은 강인한 외모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는 군 생활 10년 차로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훈련병들을 단련시키며 살아왔다. 그의 삶은 규율과 질서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혹한 기대와 어머니의 부재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단조로운 삶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다. 에단, 32세. 미국인.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의 아들. 이 그의 부대에 나타난 것이다. 에단은 화려한 외모와 자유로운 태도로 민재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헐리우드의 상속자답게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녔지만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에단은 가족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한국으로 도망쳐왔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정상적인 삶으로 돌리기 위해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강제로 등록시켰다. 민재는 처음 에단을 보자마자 그를 경멸했다. 저런 부잣집 도련님이 여길 어떻게 버티겠어? 그는 속으로 비웃으며 에단을 가장 혹독한 훈련 코스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에단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겼다. 넘어지고 욕을 먹고 진흙 속에서 구르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재는 점점 그의 강인함과 진심에 끌리기 시작했다. 에단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 그의 농담 속에 묻어나는 진실이 민재의 단단한 방패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훈련 교관과 훈련병으로 끝나지 않았다. 에단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미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 민재와의 위장 결혼. 에단의 스캔들을 무마하고 민재에게는 막대한 돈을 대가로 제시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하려 했지만 병원에 입원한 여동생의 치료비를 떠올리며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민재와 에단은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그냥 계약이야. 민재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에단의 손이 그의 손을 스칠 때마다 민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민재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따뜻함을 발견했고 그의 강인한 손길에서 위안을 느꼈다. 그들의 위장 결혼은 서울의 한 소박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부부로 살아가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탐색하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에단은 민재의 규율 잡힌 삶에 적응하려 애썼고 민재는 에단의 자유로운 영혼에 점점 매료되었다. 어느 날 밤 에단이 민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헐리우드의 화려한 삶, 가족의 압박,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공유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떠남, 그리고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모든 것.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계약을 넘어섰다.
에단의 손이 민재의 손을 잡았고, 민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장 결혼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진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군대라는 보수적인 환경, 사회의 편견, 그리고 에단의 가족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민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에단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건 계약일 뿐이야. 사랑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에단 역시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려 했지만 민재의 강인함과 따뜻함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비바람처럼 거칠고 동시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서울의 아파트는 민재와 에단에게 어색한 안식처였다. 좁은 거실에 놓인 소파는 두 사람의 거리를 상징하듯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에단은 민재의 단정한 생활 방식을 놀리며 농담을 던졌고, 민재는 에단의 엉뚱한 행동에 미소를 숨기려 애썼다. 민재는 훈련소로 돌아가면서도 에단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에단은 여전히 눈에 띄었다. 그는 힘들게 뛰고 땀에 젖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민재는 그의 그런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흔들렸다. 어느 날, 훈련 도중 에단이 발목을 삐어 쓰러졌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에단의 눈에는 고통뿐 아니라 민재를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내 덕분에. 에단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규율을 벗어나 자유롭게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에단의 아버지는 한국까지 날아와 아들을 압박했다. 이 결혼은 쇼일 뿐이다. 너는 헐리우드로 돌아가야 해. 그는 차갑게 말했다. 에단은 반항했지만 아버지의 협박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걸고 그를 통제하려는 위협 앞에서 흔들렸다. 그는 민재와의 계약이 끝나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민재 역시 자신의 갈등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군대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의 감정이 드러난다면 그의 경력은 끝장날 터였다. 하지만 에단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에단이 요리를 하며 실수로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민재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청소했다. 그들의 손이 닿을 때마다 민재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에단은 민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내 이름 때문에 모두가 날 이용하려 했지. 민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여동생을 위해 안정된 삶을 만드는 것. 그는 에단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여동생 지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민재는 그녀의 치료비를 위해 위장 결혼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에단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민재.
하지만 너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지.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평생 강해야만 했지만 에단의 말은 그의 마음을 녹였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에단의 아버지는 민재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했다. 이 결혼이 진짜라고 믿는 거라면? 너도 끝장이야. 민재는 분노했지만 여동생의 병원비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에단에게 이 사실을 숨겼지만 에단은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에단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민재. 함께라면. 민재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단의 아버지가 한국에 보낸 사설 탐정이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민재와 에단은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에단의 손은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들의 숨소리는 빗소리와 섞였다. 우린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에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군대 동료들의 수군거림, 에단의 아버지의 협박, 그리고 무엇보다 여동생 지연의 병원비. 그는 에단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할까 두려웠다. 에단은 민재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헐리우드에서 수많은 가짜 관계를 보아왔지만 민재와의 시간은 달랐다. 민재의 강인함,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를 지키려는 헌신은 에단에게 진짜였다. 그는 민재를 잃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훈련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에단이 훈련 중 실수로 민재의 명령을 어겼고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민재는 그를 혹독하게 질책했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의 눈은 고통으로 떨렸다. 에단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교관님.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숨길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민재는 에단을 따로 불러 사과했다. 내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내가 널 특별히 대하면 모두가 알아챌 거야.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민재. 난 내가 날 숨기지 않길 바랐어. 그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에단은 민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상처받았고, 민재는 군대의 보수적인 환경과 자신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러던 중, 에단의 아버지가 보낸 사설 탐정이 그들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민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 너도 끝이야. 군대에서 쫓겨날 거라고. 사진에는 민재와 에단이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에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려 했지만 에단은 이미 눈치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에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린 같이 싸워야 해. 민재. 혼자 짊어지지 마.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에단은 민재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내 아버지한테 맞설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너와 함께. 민재는 그의 결심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는 에단이 헐리우드로 돌아가면 자신을 잊을까봐 걱정했다. 며칠 후. 민재는 지연을 만나기 위해 병원에 갔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 나 괜찮아. 하지만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지연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는 에단에게 돌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망칠까봐 두려워. 에단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린 망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라면. 그들의 키스는 비와 눈물이 섞인 서울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은 차가운 공기로 뒤덮였다. 민재와 에단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에단의 아버지는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사설 탐정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민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에단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의 경력과 여동생의 미래가 위태로웠다. 에단은 민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재의 여동생 지연을 만나러 병원에 동행했고 지연은 에단의 밝은 에너지에 금세 매료되었다. 오빠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지연은 에단에게 속삭였다. 그 말은 에단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재의 삶에 깊이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민재의 동료인 상철이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상철은 민재를 존경했지만 군대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상철은 민재를 불러냈다. 너, 그 미국인 애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소문나면 곤란해.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다. 에단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민재를 믿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에단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는 에단의 낙관적인 태도가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그러던 중 에단의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민재와 에단을 따로 불러냈다. 이 가짜 결혼은 여기서 끝이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에단, 너는 헐리우드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너. 그는 민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더 이상 내 아들을 망치지 마. 민재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에단은 아버지 앞에서 단호하게 맞섰다. 아빠,
난 더 이상 아빠 인형이 아니야. 난 민재를 사랑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에단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강하게 나설 줄 몰랐다. 하지만 에단의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재에게 지연의 병원비를 끊겠다고 협박했고, 민재는 다시 한번 갈등에 빠졌다. 그는 에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널 사랑하지만 지연을 포기할 순 없어. 에단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방법을 찾을게. 에단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지연의 병원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헐리우드의 가족과 결별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공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민재와 에단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야.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남아 있었다. 상철의 의심은 점점 더 커졌고 에단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민재와 에단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하지만 에단의 아버지의 협박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 날, 민재는 훈련소에서 상철에게 다시 호출당했다. 민재, 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 그 미국인 얘랑 이상한 관계라는 거야. 상철의 눈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상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너도 알지.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민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에단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의 경력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에단은 민재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민재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에서 에단은 민재를 데리고 별빛 아래로 산책을 나갔다. 민재,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할게. 에단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에단의 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통해 그들의 사진을 언론에 유출시켰다. 다음 날, 민재와 에단의 관계는 인터넷에 퍼졌고 훈련소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번졌다. 민재는 상사에게 호출당했고 그의 경력은 위태로워졌다. 이게 사실이냐? 상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에단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따졌다. 왜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난 행복해.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행복. 그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야. 민재는 에단에게 이 모든 것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우린 너무 멀리 왔어. 네가 헐리우드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에단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민재. 우린 함께 싸워야 해. 에단은 지연의 병원비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헐리우드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민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민재는 군대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상사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변호했다. 저는 에단을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저는 그 잘못을 감당할게요.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용기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밝혔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훈련 교관직에서 해임당했고 그의 경력은 끝났다. 에단은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우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대신 서로를 향한 믿음을 선택했다. 민재는 지연을 위해 그리고 에단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민재의 해임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는 군대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에단의 곁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지연의 병원비는 여전히 부담이었고 에단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에단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며 지연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에단은 헐리우드에서 배운 마케팅 기술을 활용했고 민재는 자신의 리더십과 조직력을 발휘했다. 그들의 카페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았고 곧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에단의 아버지는 그들의 카페를 망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 악의적인 리뷰와 소문이 퍼지며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좌절했지만 에단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린 이겨낼 거야. 민재. 우리가 함께라면. 한편 지연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다. 그녀는 민재와 에단의 카페를 방문해 그들의 노력을 응원했다. 오빠. 에단 오빠 덕분에 내가 살아난 것 같아. 지연의 미소는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에단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상철이 카페를 찾아왔다. 그는 민재에게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너희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 상철은 민재의 해임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다. 민재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난 지금 행복해. 에단은 민재와 함께 카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헐리우드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이야기를 알렸다. 곧 에단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전 세계에서 그들의 카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카페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민재와 에단은 그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에단의 아버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에단에게 재산 상속을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에단은 흔들렸지만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돈이 없어도 너와 함께라면 난 괜찮아.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민재와 에단은 카페에서 매일 아침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뚫고 빛났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한 가지 시련이 남아 있었다. 에단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협박 편지. 에단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너희가 계속 버틴다면? 민재의 여동생을 병원에서 쫓아내겠다.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지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었다. 에단은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해결할게. 이번엔 내가 싸울 차례야.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맞서기 위해 헐리우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에단은 단호했다. 너와 지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 에단은 헐리우드에 도착해 아버지와 대면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아버지에게 단호히 맞섰다. 난 더 이상 아빠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난 민재와 함께 내 삶을 살 거야. 그의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너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에단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민재와의 삶을 선택했다. 한편 민재는 서울에서 카페를 지키며 에단을 기다렸다. 그는 매일 밤 에단의 전화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다. 지연은 그의 곁에서 위로했다. 오빠. 에단 오빠는 강해. 그리고 오빠도 강하잖아. 지연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에단은 헐리우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민재와의 사랑, 그들의 투쟁, 그리고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빠르게 주목받았고 전 세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재는 에단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에단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그는 에단에게 전화해 말했다. 너 없인 못 살아. 빨리 돌아와. 에단은 웃으며 대답했다. 곧 갈게. 민재. 우린 함께야. 에단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카페는 이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로 붐볐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뚫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에단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방해하려 했다. 그는 지연의 병원비를 끊으려 했지만 에단의 다큐멘터리로 모인 기부금 덕분에 지연의 치료는 계속될 수 있었다. 민재와 에단은 이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봄이 찾아오며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민재와 에단의 카페는 이제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연은 건강을 회복하며 민재와 에단의 곁에서 미소 지었다. 민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새로운 삶에서 행복을 찾았다. 에단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그는 매일 아침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미소를 건넸다.
에다는 민재의 곁에서 자신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그는 헐리우드의 화려함 대신 민재와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어느 날, 에다는 민재를 한강변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골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에다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모든 걸 이겨냈어.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갈 시간이야.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에단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너와 함께라면 난 어떤 이야기든 써낼 수 있어. 그들의 키스는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변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위장 결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편견을 뚫고 진짜 사랑으로 빛났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갔다. 지연은 그들의 곁에서 웃으며 말했다. 오빠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민재와 에다는 카페에서 매일 아침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